한의학 최고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몸에 좋은 기운이 충만해야 나쁜 기운이 침범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 몸에 좋은 기운을 충만하게 해주는 특별한 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고. 오늘은 부자 농부를 찾아 전북 완주군으로 향한 제작진. 완전한 고을을 의미하는 완주는 아름다운 명산과 호남 평야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축복받은 고장으로서 딸기, 곶감, 생강 등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귀농 귀촌 1번지이기도 한데, 과연 이곳의 특별한 물은 무엇일까? 도착한 곳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농장.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 계세요. 네, 어떻게 오셨죠?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게 특별한 물로 부자 된 농부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혹시 맞나요? 아, 네. 제가 특별한 물을 만들고 있는 이강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강수 씨를 만나 특별한 물의 정체를 확인해 보자. 일반적인 농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부자 농부의 보금자리, 농장이 아니라 사무실이었는데, 한 잔 드셔보시죠. 시원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담당 PD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이게 고소하고 이게 맛있는데 이게 무슨 차예요? 아, 네. 이게 건강에 좋은 채소차입니다. 채소차? 잔속을 들여다보니 색이 좀 진하긴 하지만 이건 분명 연근이다. 기존에 있는 티백보다는 제일 건강하고 그 좋은 부위만을 쓰고 있다는 거를 좀 더 보여주고 더 맛을 좀 더 느끼게 하려고 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수 씨의 채소차는 12가지의 우리 농산물을 되도록 원형 그대로 차로 만들어 저마다의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는데, 이거는 연근하고 치자에 물들인 연근차입니다. 농산물의 성질에 따라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 치자 연근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건 여주차예요.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뇨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우려서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식물성 인슐린이 다량 함유된 여주도 차로 우려내 마시면 간편하게 수시로 섭취할 수 있다. 이 차는 뭐예요? 이 차는 제가 딱 PD님을 보는 순간 이 차를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 오늘따라 호강하는 담당 PD예요. 어떤 채소차길래 처음 만난 담당 PD에게 강력 추천하는 걸까? 티백 속 채소의 정체가 궁금하다. 어떠세요?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다시 한번 맛보세요. 이거 호박 맛이 나는데 이거? 아, 네, 맞아요. 단호박차입니다. 이 단호박이 붓기를 많이 뺀다고 해서 요즘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PD님께서 꼭 필요하신, 좀 빠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단호박을 좀 제가 추천했습니다. 진짜 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네,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수 씨 센스 있는 채소차 추천 훌륭해요. 대표님 이렇게 차를 만드시는 거 보니까 네. 농부가 아니고 사장님이시네요. 사장님도 맞는데 사실은 이 아까 드셔보신 그런 원재료를 제가 직접 밭에서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부입니다. 채소차 생산 과정을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을 나선 이강수 씨. 전북 김제에 있는 한 농장에 도착했는데, 차로 1시간이나 이동해 김제까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님 네.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아, 여기가 작두콩밭입니다. 작두콩? 콩깍지의 생김새가 작두를 닮아 작두콩이라 불린다는데, 콩중 으뜸으로 여겨질 만큼 크기도 영양도 우수하다고. 7월 말이면 수확을 시작하는데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다.
작두콩이 원래 이렇게 커요? 아, 네. 사실은 이 작두콩이 좀 더 커야 돼요. 사실 지금 이게 일반 콩보다 한 6, 7배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알이 맺히기 시작한 때가 이제 거의 한 40cm 정도 돼야 그게 정상적으로 커가는 건데, 요새 좀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연일 계속된 장맛비에 작황이 좋지는 않지만 1년 내내 정성껏 보살핀 결과 오늘 건강한 작두콩을 수확할 수 있게 됐는데, 작두콩은 어떤 걸 수확해야 돼요? 이 작두콩 차를 만드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원재료의 품질을 확보하라. 농산물을 원형 그대로 가공해야 하는 만큼 각 채소마다 영양과 풍미를 살리는 수확 시기가 따로 있다는데, 작두콩은 여기 알이 배기기 시작하고 이제 열매를 정확하게 맺으면 독성분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이 정도 알이 살살 맺힐 때, 그때 어린 콩깍지로 쓰는 겁니다. 서리고 풋풋한 이때가 채소차 만들기에는 딱이라는 것. 콩이 아닌 콩깍지의 영양과 풍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지금 씨가 약 1cm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cm 정도 됐을 때가 저는 제일 적당한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작두콩의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상태의 농산물을 얻기 위해 농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강수 씨. 사실 작두콩은 농사를 짓기에 힘든 점이 많은 작물이다. 작두콩도 큰데 이 콩나무도 크네요. 아유, 그죠. 이게 지금 현재는 한 3m 정도 되는데, 얘가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봉부터 계속 심고, 그 다음에 끈 쳐야 되고, 또 그물망,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얘가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들여줘야 되거든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정성껏 보살펴야 수확의 기쁨을 선물하는 작물인 것이다. 그런데 바닥이 좀 이상하다. 부직포는 왜 깔려 있는 거예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이게 깔았습니다. 이거 안 깔면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도 잡초가 엄청 많이 자라거든요. 잡초가 많이 자라게 되면 영양분을 다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것이 채소차인 만큼 친환경 재배가 필수라는데,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작두콩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통풍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파리를 잘라주는 거는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두콩은 키가 큰 작물이다 보니 잎을 잘라내지 않으면 해가 잘 들지 않는 부분이 생겨 썩거나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나왔던 그 작두콩들이 땅 속에 박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썩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빨리 추수를 해줘야 됩니다. 작두콩이 열리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수확해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작업해 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콩깍지가 흙 속에 파묻히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살피고 거둬들여야 한다. 작두콩 수확을 마치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이강수 씨. 김제의 또 다른 농장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걸까?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세요? 농장 주인은 따로 있는 듯한데?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버섯 농장인데요. 제가 버섯차를 생산하는데 버섯을 직접 저한테 주시는 분입니다. 버섯은 직접 농사를 안 지으세요? 네, 아무래도 품목이 12가지다 보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가 사장님께 여쭤보고 제가 좋은 재료를 받아서 차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이웃 농가와 상생하라. 다양한 버섯이 재배되고 있는 농장.
특히 직접 생산한 배지를 통해 질 좋은 잠송이 버섯을 키워내고 있다는데 버섯 농사에 평생을 바쳤다고. 버섯에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온도, 습도, 환기. 이게 생명줄이에요. 그게 다 맞았을 때 단단하고 좋은 품질이 나오고 이쁜 품질이 나오고 맛도 최고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평생의 노하우를 쉽게 따라할 수는 없기에 이강수 씨는 모든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보다는 이웃 농가와 상생하는 길을 선택했다. 다리가 좀 길어야 되고. 다리요? 네. 이게 다리예요. 아, 여기? 네, 다리가 좀 길게 뻗어야 되고 이뻐야 돼. 참송이 버섯은 이게 좀 비싸지 않나요?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싼데 이제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좋은 부분은 새로운 그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나온 건데 못났다는 이유로 부가가치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요건 영양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러 왔습니다. 농산물의 가치를 외형이 아닌 영양과 맛에 두고 새로운 제소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혼자가 아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초보 농부다 보니까 이 선배님들의 그 관록이나 이 경험을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건강차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의 이런 원재료 선배님들 거를 같이 제가 받아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는 거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채소차만 12가지.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키워진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수많은 농가에 직접 찾아가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잘 계셨어요? 예. 아유, 못 따고 계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시비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는 연근하면 저희 대표님이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제가 좋게 가공을 한다면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귀한 농산물과 함께 다시 돌아온 완주의 사무실. 사무실 옆에 마련되어 있는 가공장에서 수확해온 작두콩 손질이 시작됐다. 지금 이 작두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땅에 파묻혀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 솔로 깊숙이 박힌 흙까지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작두콩의 특성상 흙이 많이 묻을 수밖에 없어서 꼼꼼한 세척은 필수라는데 원재료의 위생 상태는 채소차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고 있다고. 이렇게 세척이 끝나면 본격적인 절단 작업에 들어간다. 작두콩 이거 썰은 거는 그냥 막 썰어도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막 써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는 두께가 있거든요. 그 두께가 1cm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건조되면은 제가 원하는 0.8cm 정도 되니까 저는 정확하게 썰었습니다, 이거를. 그럼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과연 계속해서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대충 잘라 보이나요? 무작위로 집은 작두콩 한 조각. 두께를 확인해 보니 오, 정확하다. 진짜 1.2cm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도 재봐도 돼요? 다른 것도 재보셔도 됩니다. 이건 좀 작은 것 같은데? 유난히 작아 보이는 조각도 1cm. 이강수 씨가 의도했던 굵기가 정확하다. 많이 자르다 보니까 항상 이거 연구할 때도 길이가 과연 얼마나 돼야만 좋은 맛을 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잘랐더니 저도 나름대로 이게 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척하면 척이지만 처음에는 채소마다 특징이 달라 레시피를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데 초창기 때 창업하기 전에는 거의 한 7개월간 뭐 연근, 우엉, 또 무, 콜라비 뭐 이런 거 하면
실패한 것만으로도 한 2, 3톤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라서 건조했을 때도 건조했는데 쪄서 나오고, 또 저는 또 완전 건조를 하기 위해서 온도를 더 낮추면 또 이게 거의 일주일 걸리고 막 이런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저만의 이런 건조 온도를 찾아내서 이렇게 좋은 원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맛과 풍미, 영양을 모두 우려낼 수 있는 이강수 씨만의 채소차 가공 레시피를 얻게 된 것이다. 몇 도에 몇 시간 정도 건조를 해야 돼요? 온도를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렇게 2, 3일에 걸친 건조를 통해 최적의 수분율을 완성하면 비로소 채소차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작업에 돌입한다는데, 건조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건조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로스팅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차별화가 생명이다. 로스팅이라고 하면 원두를 커피로 가공하는 과정을 떠올리게 되는데, 채소도 로스팅을 한다니 놀랍기만 하다. 로스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로스팅을 해야만 구수한 맛을 낼 수 있는 풍미와 또 영양을 골고루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온도가 있거든요. 그 온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강수 씨의 섬세한 감각이 200% 발휘되어야 한다는데, 로스팅 정도에 따라 채소차의 맛과 향이 결정되는 만큼 이 순간만큼은 늘 초심으로 돌아가 집중한다고. 어떻게 로스팅하면 더 맛있어요? 로스팅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적정한 온도를 정해놓고 하긴 하지만 원물의 크기나 건조 상태의 수분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계속 와서 점검을 하고 또 보고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 태워 먹을 수가 있고 아니면 덜 익을 수 있기 때문에 맛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제가 계속 작업자가 계속 봐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로스팅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로스팅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결과물을 확인할 시간. 노릇노릇한 부분 없이 작두콩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린 완벽한 로스팅이 마무리됐다. 로스팅 할 때마다 시간당, 분당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분당별로 한 잔씩이 이제 200ml씩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얼마 정도 드신 것 같아요? 한 번 로스팅 할 때마다 거의 한 2리터 정도 먹으니까 한 몇 년간 1톤 넘게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싶어요.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딱 예. 대표님이 만든 차는 먹어보면 딱 알겠네요. 금방 알죠. 제가 볶은 거는 제가 금방 알죠. 그렇다면 확인 들어갑니다. 부자농부의 도전! 오직 미각과 후각만을 이용해 직접 만든 작두콩차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선 그럼 이 안대를 착용해 주세요. 안대까지.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비교 대상이 될 작두콩차는 마티용 티백을 이용해 준비하고, 어떤 차인지도 맞춰야 되고 네네. 본인 것도 찾아야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네네. 먼저 마트에서 구입한 작두콩차를 건네보는데 신중하게 향부터 확인하는 부자농부. 두 번째로 자신이 직접 만든 작두콩차도 천천히 맛을 보고, 과연 부자농부의 선택은? 어떤 차고 어떤 게 대표님이 만든 차인가요? 일단은 두 가지 다 작두콩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첫 번째 먹었던 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틀렸어. 틀렸어. 아우, 잘 만들었네. 우리 기회 한번 더 줍시다. 저는 이게 또 다양하게 좀 섞어서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뭐 섞어주셔도 저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도전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부자농부의 두 번째 미션. 다양한 차를 섞어 마시고 어떤 차인지 맞추기. 이번에는 차를 섞어서 드릴 거예요. 아, 네네네. 어떤 차인지 맞추시면 돼요. 부자농부의 눈을 가린 후 가장 먼저 돼지 감자차와 연근차를 섞어 봤는데 왠지 첫 미션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고난이도의 미션. 표정만큼은 진지한 이강수 부자농부. 그는 과연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일단은 치자연근차하고 돼지감자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거에 하나를 더 섞을 거예요. 아, 네네네. 이번에는 여주차까지 섞어보는데 세 가지 차가 섞인 맛을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뭐 들어갔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치자연근차하고 그다음에 돼지감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으신 거는 여주차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차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열하는 부자농부. 이강수 부자농부의 도전 성공. 요거 한 품목 한 품목마다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많이 먹다 보니까 저만의 취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맛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오랜 시간 연구해 탄생시킨 이강수 씨의 채소차. 그가 채소차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바로 우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영업을 좀 많이 배웠어요. 한 약 7년 동안 배웠고 우유를 팔다 보니까 유통 영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깊게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내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농업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농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일을 할수록 내 브랜드에 대한 갈증은 커져만 갔고 결국 농업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게 된 것이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무농사를 지었거든요. 이제 겨울무 약간 썩음썩음한 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깍둑썰기로 해서 말려서 차로 30살이 넘어서까지 어머니가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나름 피부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채소차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평생 경험해 왔기에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채소차. 부단한 노력 끝에 그만의 채소차가 완성됐다. 그렇다면 이강수 씨만의 색깔을 입은 채소차는 어떠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을까? 로스팅을 마친 작두콩차가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홈쇼핑 그리고 또 기업 특판 또 그리고 온라인 쪽에 오픈마켓 쪽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맛과 풍미가 살아있는 건강차라는 입소문과 직접 디자인한 세련된 패키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바쁘게 보낸 하루가 저물어 가고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이강수 씨는 홀로 사무실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여기 늦은 시간까지 뭐 하세요? 네. 영업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영업일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는 이강수 씨. 차 시장 자체가 맨 처음에 저도 이제 레드오션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라든가 또 이런 특수 시장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저만의 그 경험했던 그런 영업 루트를 제가 발견을 하고 또 확대를 했던 게 그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영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색다른 영업 전략으로 자신 있게 기업의 문을 두드린 결과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었다고. 대표님. 네네. 그럼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올해가 3년 차인데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에 적극적인 영업까지 더해져 채소차를 통해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다음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공간. 이강수 씨는 오늘도 로스팅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차를 만들고 있는 걸까? 제가 이번에 버섯으로 신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미 연근을 비롯해 여주, 단호박, 작두콩 등 12가지의 채소차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만 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MD들한테도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또 좋은 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농산물을 채소차로 가공해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부자농부는 물불 가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게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팔지 못하면 썩어서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말고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원재료의 품질을 확보하라. 두 번째, 이웃 농가와 상생하라. 세 번째, 차별화가 생명이다. 다양한 농산물로 채소차를 생산해 연매출 3억 원을 달성한 이강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농업의 건강이라는 트렌드를 더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이강수 부자농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부의 열정을 응원합니다.